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메탈 디피던트 글리코실레이션 인 리컨비넌트 메탈로사이오닌스라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리뷰 발표를 하게 된 화학과 김수진입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 소개,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대장균에서 생산되는 제조한 메탈로사이오네인의 글리코실화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글리코실화는 많은 진핵생물의 단백질의 안정성, 접힌 및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번역 후 과정으로서 생물학적 활성에 필수적입니다. 또 숙주 면역 반응, 세포 분화 및 성장, 세포와 세포 또는 바이러스와 세포의 상호작용, 신호 전달에 관여합니다. 단백질 변형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장균에서 생산된 제조합 당 단백질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 내용이 이어집니다. 실험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메탈로사이오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백질은 1957년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기전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말의 신장피질에서 카드뮴 결합 단백질로 발견되었습니다. 작고 시스테인이 풍부한 금속 단백질이며 자연적으로 아연이온, 카드뮴이온, 구리이온과 결합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메탈로사이오네인의 주된 생화학적 특징은 시스테인 함량이 높은 대신 방향족 및 소수성 아미노산과 히스티딘이 없는 특이한 아미노산 조합을 보이고 있고, 금속 솔레이트의 시각적 배열에서 시스테인 장기 부위가 고정되어 있는 특이한 아미노산 서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필수 금속에 속하는 아연, 구리 등에 대한 세포 내에 가장 풍부한 수용체로 존재하며 조직과 세포 수준에서 이러한 금속들의 흡수 및 항상성 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카드뮴, 수은 등의 유해 중금속들에 대해서는 무독성화 기전과 킬레이션 반응으로 세포 방어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들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험으로는 메탈로사이오네인을 화학적으로 특성화하기 위한 질량 분석법과 대장균 배양에서 이중적으로 발현된 메탈로사이오네인에서 얻은 금속 단백질 복합체의 분광학, 그리고 효소 결합 렉틴 분석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효소 결합 렉틴 분석 실험은 항체에 효소를 표시하고 효소 활성을 지표로 하여서 항원 항체 반응의 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항원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다이렉트 엘리사, 인다이렉트 엘리사, 샌드위치 엘리사, 컴페티티브 엘리사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이 주제를 생각하기 위해 실행한 실험은 질량 분석법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스펙트럼을 보면 제조한 메탈로사이오네인 배치를 합성하는 동안 산성화에 의해 금속을 완전히 제거한 후 예상치 못한 ESIMS 피크가 예상한 아포 형태보다 162 달톤의 배수만큼 질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162 달톤 단위가 메탈로사이오네인에 공유 결합하고 주요 서열에 추가 아미노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메탈로사이오네인에 결합된 육탄당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장균 배양액에서 생성된 총 11개의 메탈로사이오네인 샘플에 대해 아연, 카드뮴 또는 구리 이온을 공급하여 엘라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추가된 MS피크를 보이는 7개의 물질에서 갈락토스, 만노스 또는 과당 분자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것을 통해 제조한 메탈로사이오네인이 글리코실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탈로사이오네인 글리코실화의 생물학적 결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리세롤과 금속이온만 보충된 최소 배지에서 배양하였고, 동일한 실험 절차를 따라 복합체를 정제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보다시피 메탈로사이오네인은 글리코실화가 되지 않은 것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글리코실화가 실험적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LB 배제에 전제하는 탄수화물이 제조합 발현 단백질에 결합하여 메탈로사이오네인이 생성되는 동안 대장균 세포에서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표와 같이 아연이온 또는 구리이온 농축 배지에서 생성된 메탈로사이오네인은 탄수화물의 양성분 반응을 보인 반면
카드뮴 이온 배지에서 생성된 메탈로사이오네인은 글리코실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뮴 이온의 억제 효과는 메탈로사이오네인 글리코실화를 촉매하는 대장균 글리코질 트랜스퍼레이즈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트랜스퍼레이즈가 서로 양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글리코질 트랜스퍼레이즈는 활성화된 탄수화물을 인식하여 화학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를 사용하여 반응을 촉진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장균 뉴클레오타이드 트랜스퍼레이즈 작용에 의해 탄수화물이 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동일한 특성으로 인해 카드뮴 이온과 아연 이온은 서로 경쟁하여 아연 의존성 뉴클레오타이드 트랜스퍼레이즈를 억제하고 단백질 글리코실화를 비활성화합니다. 다음은 금속 메탈로사이오네인 복합체 구조가 금속의 양에 따라서 얼마나 견고해지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단백질 구조는 진핵생물의 아미노산 측면에 효소와 당, 뉴클리오티드의 접근을 입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단백질 글리코실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메탈로사이오네인의 구조가 높을수록 글리코실화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메탈로사이오네인이 완전히 금속 배이된 후에 고유하게 3D 구조와 안정성을 달성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였고, 동일한 메탈로사이오네인의 재조합 증산을 ESIMS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 아연의 양은 기존 300m몰 농도 생리적 세포 내의 아연의 농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100m몰 농도, 외부 금속의 잉여를 방지하기 위한 0m몰 농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그림 3C에서 아연 이온을 추가 농축하지 않은 배양은 단백질당 최대 4개의 아연 이온을 함유하는 금속화가 덜 된 종을 생성한 반면, 그림 3A에서는 아연 이온을 보충한 배양에서 단백질당 최대 7개의 아연 이온을 함유하는 여러 종의 유사한 혼합물을 생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림 3B와 D를 비교해 보면 덜 단단하게 구조화되고 더 유연한 메탈로사이오네인인 금속화가 덜 된 종은 아연 이온이 보충된 조건에서 얻은 더 구조적이고 안정적인 메탈로사이오네인보다 높은 글리코실화를 보여준다는 초기 예측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다음 실험은 금속 메탈로사이오네인 복합체 구조의 견고성이 금속의 양뿐만이 아니라 메탈로사이오네인에 선호되는 금속이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메탈로사이오네인이 선호되는 금속의 존재하에서 생산되는 제조한 메탈로사이오네인 글리코실화 수준이 낮거나 무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이와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글리코실화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2B와 C를 보면 동일한 아연 보충 조건에서 아연 사이오네인 특성이 낮은 메탈로사이오네인의 경우 글리코실화 정도가 높습니다. 반면 아연 사이오네인 그리고 카드뮴 사이오네인은 과잉 조건에서 풍부하게 글리코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조합적으로 발현된 메틸사이오네인의 글리코실화 정도가 실제로 금속 특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즉, 아연 이온 또는 구리 이온을 보충한 대장균 배양에서는 당화 정도가 낮을수록 아연 사이오네인 또는 구리 사이오네인의 특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탈로사이오네인이 선호되는 금속의 존재하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제조한 메탈로사이오네인의 글리코실화 수준이 낮습니다. 이 경우 높은 수준의 구조를 가진 독특한 금속화된 종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금속이온과 결합된 메탈로사이오네인은 금속이 보충되지 않은 조건에서 외수된 메탈로사이오네인에서 관찰된 것과 동일한 구조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느슨한 응집체를 반영해서 잘못 접히고 역동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대장균의 글리코실화는 3D 구조의 견고성 정도와 효소, 당 뉴클리오티드가 펩타이드 사슬에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금속 로딩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공된 금속 이온이 있는 상태에서 메탈로사이오네인이 완전히 합성되고 접힌 후에 글리코실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를 정리해보면 글리코시라가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대장균 세포는 아마도 박테리아 메커니즘에 의해 촉매화되며, 이는 카드뮴 이온의 존재에 의해 억제됩니다. 두 번째, 글리코시라 정도는 메탈로사이오네인 구조 정도에 반비례하며, 이는 금속 이온의 친화력 있는 메탈로사이오네인의 양에 대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는 박테리아에서 제조합적으로 발현된 금속 메탈로사이오네인 복합체의 글리코시라 수준이 결합된 금속 이온에 대한 메탈로사이오네인의 선호도를 반영하며, 글리코시라 정도가 낮을수록 베이 금속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장균에서의 제조합 단백질의 글리코시라의 발견을 통해서 자연에서 볼 수 없는 금속 단백질 복합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는 박테리아에서 메탈로사이오네인 또는 다른 금속 단백질의 재조합 생산에 전념하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또는 제약 응용 분야의 당 단백질 생산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최종 졸업 논문 리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